안녕하세요. 김성진입니다. 자료 구조 및 실습 교과목에 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은 1학년 때 C 언어를 배웠고 그 다음에 C++ 언어를 배웠을 것입니다. 프로그래밍 언어만 학습한 거죠. 이제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기술을 이제 학습하셔야 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프로그래밍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가장 기초적인 기술이 바로 자료 구조입니다. 자료 구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 구조를 배운 다음에 알고리즘이라는 걸 또 배우셔야 됩니다. 자료 구조 알고리즘은 모두 필수 교과입니다. 따라서 이 수업들은 기존에 여러분들이 배웠던 프로그래밍 수업하고는 조금 다르다. 언어 자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를 이용해 가지고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유지할 것인가, 프로그래밍 할 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고 유지할 것인가, 거기와 관련된 기술입니다. 그러면 먼저 자료 구조가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서 각종 데이터를 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응용에서 처리하는 데이터는 다양하고 복잡하고 그리고 빅데이터라는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처리함에 있어 해당 데이터를 컴퓨터 내부에 표현하는 방법과 유지하는 방법이 성능에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를 잘 배워야 합니다. 어떤 자료 구조를 선택해서 프로그램을 데이터를 유지하고 처리하냐에 따라서 성능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자료 구조는 특정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유지하는 복합 타입의 구체적인 구현을 말합니다. 즉 학생 나이, 학년처럼 이런 단순 개별 원시 타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을 우리가 100명 유지해야 돼. 학생 정보를 100명 유지해야 돼. 또 축구 선수 정보를 50명 유지해야 돼. 그러면은 그거를 이용해서 축구 선수를 50명 유지해서 뭘 해야 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사용해야 될 자료 구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자료 구조는 개별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특성과 구현은 우리가 따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게 된 개념이 이 자료 구조라는 것과 여러분이 추상 데이터 타입, ADT, 요것을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상 데이터 타입은 구체적인 구현과 상관없이 그 데이터 타입이 제공하는 특성이 뭐냐,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하냐, 그 특성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료 구조는 그 특성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저장과 추출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된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추상 데이터 타입만 얘기하면은 이 데이터 타입의 성능은 우리가 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구현되는지 알아야지만 성능을 논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능을 논한다는 것은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이 자료 구조는 구체적인 구현, 어떻게 구현된 것까지를 포함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얘기하다 보면 그냥 스택, 큐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ADT를 얘기하는 건지 자료 구조를 얘기하는 건지 모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모호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Q다. Q는 P4라는 형태로 데이터를 저장하고 추출할 수 있게 합니다. P4는 first in, first out입니다. 즉 우리가 극장에서 줄을 서고 있어요. 표를 구매해서 줄을 서고 있다. 그러면 맨 먼저 온 사람이 표를 구입하게 되고 맨 먼저 입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이 first in, first out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자료 구조로 구현하게 되면 가장 효과적으로 구현하겠죠. 제일 먼저 온 사람이 제일 먼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끔 구현을 할 것이고 그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first in 이 그 특성과 구현이 크게 동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세세한 것들이 있을 수 있고 그 세세한 것들이 결국은 성능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우리가 Q다. 그럼 P4구나. 그러면 이 P4라는 것을 어떻게 구현해야지 가장 효과적일까? 이것을 이제 배우게 될 것이고 그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쭉 나열된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자료 구조들이 존재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구조를 배워서 여러분들이 응용을 만들 때 이 자료 구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응용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자료 구조가 있을까? 해결된 문제가 많죠. 다양할 것이죠. 그리고 그런 다양한 문제들마다 좀 더 효과적인 자료 구조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응용들을 만들면서 사람들이 또 뭘 만들었냐면은 자료 구조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응용들을 만들면서 그 응용에 좀 더 적합한 자료 구조들을 고안해내고 사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공학이 발전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널리 사용했던 자료 구조들이 있을 거죠. 그 자료 구조들을 이 수업에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용했던 자료 구조들을 익히고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 많은 종류가 있을까? 많은 문제들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개발해서 사용을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은 어떤 자료 구조를 우리가 사용하지? 이제 이렇게 이제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료 구조들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겠고 내가 그 만들려는 응용에서 어떤 종류의 연산들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각각에 따라서는 제공해야 되는 연산들이 다릅니다. 따라서 내 응용에서 필요로 하는 연산, 내 응용에서는 빠르게 검색을 해야 돼. 아니야, 내 응용은 빠르게 검색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들어온 사람은 먼저 처리할 수 있어야 돼. 아니야, 내 응용에서는 나중에 들어온 것을 먼저 처리를 해야 돼.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되는 그 자료 구조가 달라집니다. 각 자료 구조마다 다른 종류의 연산들을 제공할 것이고요. 또 제공해야 되는 연산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면 내 응용에서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파악을 하고 그 필요한 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자료 구조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학습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이 배양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량은 두 가지입니다.
다양한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죠. 스택이 뭐다, 큐가 뭐다, 뭐 해싱이 뭐다, 뭐 이진 탐색 트리가 뭐다, 이런 각종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여러분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다양한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업에서 어떻게 하냐? 다양한 자료 구조의 특성을 제가 설명해 드립니다. 설명해 드리고 또 이 자료 구조들을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해 봅니다. 구현해 보고 또 각종 자료 구조의 연산의 성능도 분석을 해 봅니다. 이를 통해서 각종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하게 되겠고, 이 자료 구조들을 이해하게 되면 저절로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이 자료 구조들을 우리가 이번 학기에 실제 직접 구현하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응용을 만들 때에는, 응용을 개발할 때에는 자료 구조를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자료 구조들을 가져다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게 되면 그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라이브러리에서 올바른 자료 구조를 가져다가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료 구조를 직접 우리가 C++ 언어로 구현을 할 것이니까 프로그래밍 능력이 또 향상될 것이고요. 성능을 분석해야 되니까 각종 이 자료 구조를 이해하려면 그 연산의 성능을 분석해야 되니까 알고리즘의 성능을 분석하는 능력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C++ 언어를 이용해서 구현하니까 C++ 언어를 더 이해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를 배웠고 또 자료 구조를 한 학기 동안에 C++ 언어로 구현하게 되면 C++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아주 많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더욱이 이 수업에서는 이제 최신 C++ 기능들을 활용하게 되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더 많이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은 다양한 자료 구조의 특성을 이해할 수 있고 문제에 적합한 자료 구조를 선택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라이브러리 활용 능력들이 향상될 것이고 프로그래밍 능력도 향상되고 알고리즘을 분석하는 능력도 향상돼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이 수업에 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수업에서 뭘 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대략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간단하게 이 프로그래밍 언어와 관련된 순위들을 간단히 좀 살펴보면서 왜 이제 이 수업에서 이제 C++ 언어를 이용해서 강의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수업에서 C++ 언어를 이용해서 강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교과 과정을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1학년 때 C, 2학년 1학기 때 C++ 언어를 배웠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나마 나름대로 잘 다룰 수 있는 언어가 C++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를 가지고 이제 자료 구조를 강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자바나 파이썬을 가지고도 자료 구조를 강의할 수 있고 또 C++가 아니라 C를 가지고 강의할 수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효과적으로 자료 구조를 강의하기 위해서는 객체지향 언어로 강의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용할 언어들이 대부분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C보다는 이제 C++가 더 효과적일 것이고요. 자바나 파이썬으로 할 수 있지만 아직 자바와 파이썬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C++ 언어로 이제 강의를 할 것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C++ 언어로 강의하는데 C++ 언어도 상당히 중요한 언어이고요. 많이 사용이 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프로그래밍 언어 툴박스에 C++ 언어를 하나 장착하고 있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 C++ 언어가 어렵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렵게 느끼신 것이 또 다른 언어를 좋아하는 계기, 또 다른 언어를 또 잘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불가피하게 이 수업은 C++ 언어로 강의를 한다. 그 점 여러분들이 양해를 해주시고 C++ 언어를 가지고 이 수업을 진행한다. 그리고 보면 요즘에는 이제 이 C 언어가 다시 조금 이 프로그래밍 언어 순위에 보면 1위를 원래 자바가 늘 1위였는데 이제 이렇게 C가 1위로 발돋움을 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렇게 이제 요때부터 보시면 이제 자바는 조금 하향되고 있고 그 C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 C가 그러면 왜 요즘 인기 있냐? 요거는 이제 IoT, 인베이디드가 이 시장이 좀 더 커짐에 따라서 이 IoT와 인베이디드, 그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쪽이죠. 그래서 하드웨어와 관련되어 있는 쪽에서의 어떤 프로그래밍, 그 프로그래밍에서는 C 언어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고 C 언어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다시 좀 더 어떤 포지셔닝을 포지션이 다시 또 높아지는 그런 계기가 현재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바는 그것에 비해서 이제 다른 언어들이 특히 파이썬 같은 또 R 같은 언어들이 이제 인기가 끌면서 또 자바스크립트 이런 언어들이 이제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서 자바가 조금은 또 떨어지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의 추세에 대해서도 늘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고요. 내가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지 그 분야에서 좀 더 내가 더 많이 집중해야 되는 언어가 뭘지를 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파이썬이 이렇게 많이 또 올라오고 있는 그런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특히 인공지능과도 많이 빅데이터, 데이터 분석 이런 거에도 관련이 있고요. R도 거기에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또 빅데이터 또 파이썬이 최근에 와서는 그 웹 환경에 그 백엔드 언어로 또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파이썬이 또 많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요 순위는 이제 TOB라는 사이트인데 요거는 매달 월별 순위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별 순위를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레드몽크라고 하는 데서는 얘는 월별은 아닌 것 같고요. 분기별 뭐 이런 식으로 내는데 지난 6월 자료를 보면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이 이렇게 자바가 8년 만에 프랑스 2위 내줬는데 지금 보면 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파이썬이 이제 되게 상위에 랭크되어 있고 이 레드몽크는 GitHub와
스택 오버플로우에 있는 그런 어떤 그런 코드들 또 게시글들을 분석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이 순위에 보시면 또 아까 순위와 달리 C는 쫙 밑에 있고요. C++는 5위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GitHub에 올라오는 어떤 코드들 또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이 되고 있는 최근에 많이 질문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고 이것은 이제 업계에서의 어떤 현황도 되지만 이제 스택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학습하면서 또 올라오는 질문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학습에서의 어떤 순위도 또 약간 반영이 된 그런 순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공부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업계에 있는 사람들도 개발하면서 모르는 내용들을 스택 오버플로우에 질문하면 또 업계에 있는 개발자들이 답변을 하고 이런 흐름이죠. 그래서 그렇게도 바라보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IEEE는 연단위 순위를 내는데 작년도 순위에서 파이썬이 1위, 자바가 2위고 C가 3위입니다. 그리고 구직 자료를 분석했을 때는 파이썬이 1위, 자바가 2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이죠. 이건 미국이고요. 우리나라는 조금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그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인이나 이런 구직 사이트에 가서 이 IT 쪽에 뭐 카카오나 네이버나 뭐 삼성이나 배민 뭐 이런 뭐 또 게임 회사들 자기가 가고 싶은 회사들을 보고 구직에서 개발자들 뽑을 때 어떤 것을 요구하나 자바를 잘하는 사람 우수한다. 뭐 한다. 근데 그렇게 자바를 잘하는 사람을 뽑는다고 해서 꼭 그 회사에서 자바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럴 수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바를 잘하면은 자기네 회사에 와서 뭐 자기네 회사에 쓰는 특별한 언어를 쓸 때 문제가 없겠다. 뭐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런 이 언어 순위 그리고 구직 사이트의 순위들을 구직 사이트의 순위가 아니라 구직 사이트에서 이제 경력자나 또는 신규 공채 같은 데 했을 때 어떤 능력들을 요구하는지를 또 어떤 언어를 할 수 아는 사람들을 선호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업은 어떻게 강의가 진행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업은 C++ 언어를 이용해서 실습합니다. 그런데 실습할 때 C++11 이후를 우리가 모던 C++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던 C++에 추가된 문법 라이브러리들을 뭐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자료 구조들을 구현하고 설명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 내용들을 잘 모른다고 해서 크게 따라오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C++ 언어를 이용해서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으면은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자료 구조를 하나하나씩 개발해 나갈 것이니까 그렇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쨌든 기본적으로 C++ 언어를 이용해서 실습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료 구조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뭐 예를 들면 이제 Q를 살펴본다. 그러면 Q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들을 제가 이론적으로 설명드려요. 그 다음에 이 Q에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정수를 저장하는 자료 구조를 구현할 거예요. 뭐 정수를 저장하는 Q.
여러 개의 정수를 저장하는 큐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양한 형태대로 만들어 볼 겁니다. 해당 자료 구조의 여러 변형을 구현합니다. 예를 들면 배열을 이용하는 거, 뭐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거, 배열인데 동적 배열 방식을 이용하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동적 배열 방식이라는 건 배열은 이렇게 5개 잡아놓으면 이 용량이 고정이 되죠. 근데 동적 배열은 이 용량을 점진적으로 배열을 사용하더라도 늘릴 수 있는 그런 기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큐 하나에 대해서 다양하게 구현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구현해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수 큐를 구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를 범용 자료 구조로 바꿉니다. 근데 얘는 첫 번째 자료 구조에 대해서만 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거의 기계적으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C++에는 이제 템플릿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기존의 정수 큐를 만들고 템플릿을 이용해서 범용 큐를 만들어 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만 이렇게 해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정수 큐, 정수 리스트, 정수 이진 탐색 트리 이런 것만 만들어 볼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해당 자료 구조와 관련된 C++ 라이브러리 그리고 C++ 라이브러리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바와 파이썬 3 라이브러리도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 가지고 프로그램 하고 싶을 때 자바에서 큐가 뭐지? 하면 큐를 그 강의 자료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또 가끔은 관련 문제도 풀어볼 거예요. 뭐 큐를 배웠으면 큐를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뭐 경시대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을 풀어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는 우리는 큐를 활용하면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자료 구조 선택 능력도 조금은 키울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쭉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자료 구조들을 살펴볼 건데 그 자료 구조마다 이런 식으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자, 제 정보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비대면으로 우리가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랑 다양한 방법으로 온라인으로 소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이 카톡, 문자 등입니다. 근데 뭐 카톡, 문자뿐만 아니라 뭐 페이스북 메신저 등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이용해서 저랑 소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문자를 처음에 한번 이제 수강이 다 이제 정정기간 끝나고 나면 한번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자에 있는 번호를 이용해서 카톡이나 등등으로 저랑 소통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재는 제가 이 과목은 별도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별도 교재를 쓰지 않고 제가 다양한 교재를 모아서 제가 생각하는 어떤 수업 흐름에 따라서 강의를 진행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강의를 할 때 어떤 교재를 읽고 싶다. 그러면 책을 하나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 수업은 이제 C++로 진행되니까 C++ 기반으로 되어 있는 자료 구조를 책을 하나 구매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학부 교수님, 최 교수님이 지은 교재도 있으니까 이 교재도 원하시면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 교재를 기반으로 강의를 진행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 조교 정보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이제 저뿐만 아니라 조교에 연락해서 소통, 필요한 질문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조교가 해야 될 중요한 일은 이제 여러분과 소통하는 일하고 그리고 과제 채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조교가 채점하니까 채점과 관련된 어떤 문의사항은 조교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의 평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니까 출석부터 말씀드리면 이 출석은 그 EL에 올라와 있는 영상들을 그 주어진 기간 내에 다 들으셔야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제가 어떻게 뭐 양해를 해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시스템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혹시 뭔가 부득이하게 그 일주일 동안 그 수업을 이수를 할 수 없었다. 또 정당한 사유가 있다. 그러면은 그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도 제가 좀 처리하기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학부 사무실 통해서 학사팀에 문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온라인으로 일주일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그 수업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출석에 문제가 없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대면이기 때문에 제가 요 질의응답 하는 걸 요구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습 과제가 있는데 요것도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드리고 시험은 크게 3번 보려고 합니다. 지난 학기에는 이제 비대면 하면서 시험을 어떻게 보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기말 때 우리가 줌을 이용해서 비대면으로 시험도 봤어요.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일반적인 강의를 할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시험을 다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들을 가급적이면 대면으로 보는데 그게 안 되면 비대면으로 줌을 이용해서 집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다른 교과목하고 좀 차이점은 이 교과목은 주로 코딩 위주의 시험, 코딩 위주의 시험이 주가 되고요. 학기 말에 한 번은 이제 이론과 관련된 코딩과 무관한 그 자료구조 이론과 관련된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코딩만 할 줄 아는 게 아니라 이론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번의 시험을 거쳐서 여러분들 평가한다. 이걸 좀 기억해 두시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중간은 아마 요거는 아무래도 비대면으로 갈 것 같고 기말 실습 시험은 실습 집중 기간에 이루어질 것 같고 이론 시험은 15주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요때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대면으로 할 수 있을지 비대면 할지는 또 이제 그때 그 코로나 상황을 봐야 되겠고 학교의 그 지시를 학교의 방침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업은 C++로 진행이 되니까 최소 C++를 기본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의 자료로 제가 제공되는 것들은 뭐가 있냐면 강의 슬라이드가 제공이 되고요. 제 수업을 기존에 들었으면은 교재들이 쫙 제공이 되는 형태인데 이 수업은 별도 제가 직접 만든 교재는 제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료 구조는 거의 그 교재를 만들더라도 그 교재의 3분의 2가 코드입니다. 그래서 굳이 그거를 교재로 안 만들고요. 코드와 상관이 없이 좀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은 제가 여전히 교재로 만들었으니까 그 교재들은 별도 PDF 형태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활용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종 우리가 사용하는
그런 코드들을 제가 또 EL에 통해서 제공을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과제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실습 교과이니까 원래 대면 수업을 했으면 수업 시간에 실습을 하고 또 집에 가서는 숙제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 이 실습과 숙제를 집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출해야 되는 게 두 종류로 구분이 돼요. 실습, 과제로 구분이 됩니다. 둘 다 제출 기간들이 있을 것이고 또 지각 제출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과제는 1주 드리고요. 또 1주 지각 제출 기간이 드립니다. 실습은 이 기간이 좀 더 짧을 수 있어요. 짧을 수 있고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들을 지키셔야 되겠고 정해진 기간에 제출해야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넘겨서 제출하면은 기본적인 감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도 못 지키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빵점 처리되니까 꼭 유의해서 항상 숙제를 제출할 수 있게끔 숙제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프로그래밍 숙제입니다. 프로그래밍 숙제니까 여러분들이 숙제를 제출할 때 별도 뭐 아래 한글이나 워드 같은 걸 이용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래밍 숙제라면서 제가 이론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그 답을 추가 설명 요구사항을 프로그램 주석에 간단하게 텍스트 형태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누락되면 또 감점 요인이 되겠습니다. 평가는 이제 조교가 할 것이고요. 평가에 대한 기본적인 기준은 이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프로그램 주석이 없으면 감점. 여기 주석에는 이름과 학번이 반드시 파일마다 포함이 되어야 되겠고요. 식별자 명명 관례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함수 이름, 또 뭐 클래스 이름 이런 것들을 뭐 지켜주시면 되는데 보통 클래스 이름은 제가 주어질 테니까 뭐 안 따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관례를 잘 따라주시기 바라고요. 들여쓰기도 제대로 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지켜야 되겠고 과제 요구사항을 온전하게 충족하지 못하면 또 감점이 되겠죠. 예를 들면 내가 함수 3개를 완성해라. 그러면 3개를 다 완성한 사람과 2개를 완성한 사람은 점수가 차등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본적인 것이고요. 그것 말고도 조교가 정하는 기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기준에 따라서 채점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 채점에 가장 제가 줄을 두는 거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이라는 것은 A 학생과 B 학생이 똑같은 잘못했는데 한 사람은 3점을 감점받고 한 사람은 1점을 감점받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공정을 좀 잘 지키게끔 조교가 잘 채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교재는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TDD 기반으로 실습을 합니다. 즉 구글 테스트라는 유닛 테스트 도구를 활용해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글 테스트도 좀 익혀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 기반 프로그래밍을 한다.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작성을 하고 이 테스트가 통과되게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테스트를 먼저 작성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되겠고 실습 시험에서도 이 구글 테스트를 활용해 가지고 실습 시험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 점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뭐 페어 프로그래밍은 지금 이 비대면 상황에서는 좀 활용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페어 프로그래밍은 2명이서 한 조가 돼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데 그거는 힘들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코드 리뷰는 좀 잘 이제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코드 리뷰 관련해서 한 가지 좀 보충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어떤 주제의 프로그램을 해야 돼요. 그럼 1번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듭니다. 우리 수업에서는 테스트 프로그램을 먼저 만들어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작성합니다. 근데 요때는 스스로 작성을 해주세요. 스스로 작성을 해서 요 테스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통과가 될 수도 있고 통과가 안 될 수 있죠. 통과가 되면 나는 잘했네, 거기서 끝내지 말고 개선을 한번 해보도록 노력을 해보세요. 그래서 1차 개선을 한번 하는 거예요. 성능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가독성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한번 해서 요 개선해가지고 다시 요 프로그램을 통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통과가 되고 나서는 제가 이제 코드를 줄 수도 있고, 또 인터넷에 많은 코드들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짰는지를 리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코드와 이 코드를 비교 분석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법이 있구나, 이게 좀 더 낫구나, 나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익혀가지고 다음에 비슷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서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푸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렇게 개선된 형태로 작성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 여러 번 노력해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거죠. 찾아봐서 왜 내가 못했는지, 내가 뭘 잘 몰라서 못했는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는 또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절대 여기서 스스로 하지 않고 바로 여기로 가면 안 돼요. 바로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과정을 늘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인터넷에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이 자료들도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요 무크 강좌를 많이 들어서 요거를 이 수업에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한번 스태피키에 있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를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하는 그 흐름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 자료 구조에 대한 소개를 좀 하고요. 요때 빅 O, 알고리즘 성능을 분석하는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그 다음에 C++를 저한테 안 배우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조금은 C++에 대해서 또 모든 C++에 대해서 한 주 정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3주부터 본격적으로 자료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전까지 주로 리스트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이 리스트를 이용해서 구현이 되는 스택, 큐, 덱까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선형 자료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리, 이진 검색 트리, AVL 이런 트리 관련된 자료 구조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해싱, 그 다음에 큐, 우선순위 큐에 대해서 이것도 트리예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한 주 정도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프와 관련돼서는 알고리즘 수업에서 좀 더 많이 설명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각각마다 앞서 설명드렸던 그 순서대로 정수 리스트,
이렇게 해서 구현하는 거를 해볼 것입니다. 그리고 비대면 강의에 대해서 다시 요약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주 학습 방법은 EL에 업로드된 강의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듣고 자기주도로 학습하는 것입니다. 저는 라이브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그 한 주 동안 잘 시간을 쪼개가지고 학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듣는다든지 뭐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해가지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 동영상만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실습도 진행해야 되고 숙제도 제출해야 되니까 잘 시간 계획을 잡아서 그 수업을 강의 동영상을 들어주시면 좋겠고, 제가 올리는 강의 동영상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PPT를 이용한 강의 동영상이 있고, 실습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고, 그 다음에 숙제가 나가면은 그 숙제가 이제 마감이 되고 나면은 3명 정도 학생 거를 보고 제가 숙제 피드백 동영상도 찍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학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습 집중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 2학년의 경우에는 12, 13, 14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4시간의 시간표는 배정해 놨는데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지금 조금은 미지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소통을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원하면 실습 집중 기간에 그 강의실에서 강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지금처럼 코로나가 심하면은 실습 집중 기간을 잡아놨다고 해서 학교에서 진행을 안 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또 못할 것이고요. 만약 실습 집중 시간에 여러분들 학교에 와서 대면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3주에 그 기말 실습 시험을 대면으로 진행할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제일 중요한 거. 최소 2주에 한 번 질의응답 게시판에, EL에 있는 질의응답 게시판에 질의를 올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총 14주, 16주 정도 되니까 질의수가 최소 각 학생마다 7개가 올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부족하면 평가에서 감점이 되니까 꼭 올려주시길 바라고요. 이 올릴 때는 먼저 올리는 학생들의 질문을 보고 내 질문이 중복되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그래서 중복된 질문을 올리면은 감점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주 좋은 질문, 이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질문, 그런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체크했다가 또 보너스 점수를 드리겠습니다. 보너스 점수 드리니까 좋은 질문을 많이 올려주세요. 더 많은 질문 올려주세요. 근데 이 정도는 최소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고, 제가 지난해 해보니까 질문이 너무 많으면 솔직히 제가 그걸 시기적절하게 답변하는 게 조금 벅차기도 해요. 3과목이고 뭐 학생 수가 제법 많다 보니까 좀 벅찬데, 그래도 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에서는 이제 C++를 사용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를 쓰지 않고 GNU, GCC를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똑같은 개발 환경을 윈도우에서 구축하고 싶으면 MinGW를 설치하고 이클립스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구글 테스트까지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설치 관련 동영상과 설치 매뉴얼을 제가 EL에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과목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과목 운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첫 주의 질문으로 허용할 것이니까 많이 질문 남겨주시길 바랍니다.